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제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가 아니고 아침 6시예요. 좀 어두컴컴하다고 해가지고 저녁 아닙니다. 새벽 아침 6시니까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한번 또 하루를 파이팅 크게 외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죠. 눈뜨기가 그렇게 힘들어. 천근만근 같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하고 같이 또 일어나야지 않겠습니까? 좀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하는 게 저는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즐겁고 해피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낸대요. 그래 천회장이 좀 화를 많이 냈는가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똑똑했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더라. 이 상대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요, 이 상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결코 화를 내는 방식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한테 화를 낸다는 건요,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잘못도 결코는 고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화를 내는 순간에 사람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화난 감정에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게 될 뿐이라고 하네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습관적으로 화를 내면서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언급을 한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고치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여튼 뭐 좀 많은 걸 또 깨우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어떤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즘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중동 지역이 전자업계의 또 미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이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중동 최대 인구 보유국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이집트. 이집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가전 양강인 삼성하고 LG전자 모두 이집트를 중동과 유럽 지역 공략의 전초기지로 점찍고 있네요. 전초기지로. 그래서 생산 공장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신흥시장 그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일날 전적에 따르니까 이집트 투자청이 지난달 29일 삼성과 이집트 법인을 포함해서 글로벌 4개 기업의 현지 투자 지원을 위해서 골든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골든 라이선스. 보니까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도 이 도입한 골든 라이선스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토지 매입, 임대 사업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네요. 세부적으로 기계 수입과 장치 면세, 토지 비용의 50%를 할인 또는 무료 제공 등 파격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집트에 진출한 삼성은 이번에 골든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4개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기업으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니스에프주의 6,000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네요. 삼성은 해당 공장 건설에 5,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집트 정부는 스마트폰 제조 공장으로 1,400여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스마트폰 공장 외에도 2012년 베니스에프에 TV 모니터, PC, 태블릿 생산기지를 건설하고요. 이듬해부터 생산에 나섰어요. 이 베니스에프 공장은 지난달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깜짝 방문했어. 깜짝 방문. 눈길을 끌었어요. 추석 연휴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를 연이어서 방문한 이 회장은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의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다. 강조를 합니다. 보고다. 한국무역공사 카이로 무역거래 따르니까 삼성이 현지 가전시장 점유율은 23.6%, 삼성은 현지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85%를 중동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남부 유럽 시장까지 수출을 합니다. LG전자는 1990년 이집트에 진출을 해가지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처음으로 한국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집트 북부의 항구 도시 이스마일리아에 생산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TV 부품 제조를 시작했고 2014년 텐스 오브라마단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TV, 세탁기, 에어컨 등등 생산합니다. 지난해 생산량은 TV 150만 대, 세탁기 50만 대였네요. LG전자 또한 현지 공장의 생산품 대부분을 인근의 중동과 아프리카 등으로 재수출해요. 그래서 기관 기자도 중동 국가 가운데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도를 제외하면은 제조 인프라를 갖춘 나라를 찾기 힘들어서 양국의 중요성이 커질 거다. 특히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이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인구가 한 1억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걸 보유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합니다. 중국 이외 생산기를 찾는 국내 전자업계 최적의 투자처다. 인구가 상당히 좀 꽤 되네요. 이집트 인구가. 하여튼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진돼 갖고 그리고 또 삼성의 이야기는 또 다양한 들이 있는데 이게 잠깐 보니까 또 갤럭시 관련된 이야기예요. 삼성이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로부터 AI를 활용해 가지고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통역 서비스. 삼성은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실시간 통화인 AI 라이브 통역 콜, 이 통역 콜 기능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가 선보이는 기능 중 하나라고 하네요. 온디바이스 AI란 기기 내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인데 외부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아도 이 단말기 내에서 자체 정보 수집과 연산이 가능해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네요. 삼성은 실시간 통화가 가능한 구체적인 모델명을 밝히진 않았는데 내년 초에 갤럭시 AI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르면은 내년 1월 출시하는 갤럭시 S24 시리즈로부터 이 기능을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통화 중에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기기 내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그런 언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전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고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상대방이 갤럭시 AI 폰을 쓰지 않아도 본인만 갤럭시 S24를 사용을 하면은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온 디바이스로 제공된 AI를 활용한 통역 서비스라는 점에서 통화 내용이 클라우드 등 외부로 새나가지 않아서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하다고 삼성은 전하네요. 이 통역된 대화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텍스트로도 스마트폰에 표시가 돼가지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삼성은 누구나 그 언어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즐겁게 소통하는 것이 갤럭시가 그리는 미래의 일부라고 하죠. 앞으로는 선보일 변화의 맛보기일 뿐이다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모바일 AI를 통해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그런 포부입니다. 포부. 삼성은 MX학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은 모바일 AI 기술이 갤럭시하고 의미 있게 접목이 돼서 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 휴대전화의 역할을 재정의할 것이다. 그 삼성은 해당 기능을 다양한 제품에 단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이제 통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또 삼성이 구형 D램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진행 중인 감산을 올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하네요.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
이 공급을 늘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에요. 시기상조. 이에 따라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다 전망인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현재 진행 중인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적어도 올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고, 내년 초 가격과 시장 공급량 등을 살펴서 연장 여부와 감산 품목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이런 방침을 기관 투자가 그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시장에 전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 4월에 감산을 공식화한 이후로 더블 데이터 레이트, 128단 낸드 플래시 등 이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줄입니다.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실적이 약화되다 보니까 내린 극약 처방입니다. 감산 효과는 올 4분기 들어서 본격화되는데 지난달 D램 고정가가 2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재고를 소진한 스마트폰하고 PC 업체 등 주요 반도체 고객사가 이 주문을 재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죠.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음에도 삼성이 감산 중단 결정에 신중한 것은 구형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공급 과잉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고정가가 반등을 했지만은 21년 7월 전고점 비해서 40%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경우 D램 대비 재고 소진이 훨씬 더딘 걸로 분석됩니다. 삼성은 내년 초 시장 수급과 고객 수요, 가격 움직임 등을 감안해서 이 감산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감산 중단은 낸드 플래시보단 D램에서 먼저 이뤄질 전망이에요. 이 D램 공급의 정상화 시기는 내년 하반기인데요. 예상이 되고, 내년 초에는 일부 제품의 그 감산을 중단하더라도 웨이퍼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기간만 3,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감산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 LPDDR5X, 8세대 낸드 플래시 기반의 모듈 제품 등 이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의 투자는 이어갑니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충남 천안 캠퍼스 내 건물과 부지를 105억 원에 매입한 것도 HBM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참 요즘 뭐 바쁘네요. 바빠. HBM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바쁜 것 같고요. 하여튼 D램에서 시작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번진다고 하죠. 이 감산과 수요 회복이 맞물리다 보니 반등에 성공을 했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삼성은 올해 4분기 낸드 가격 최대 10에서 15% 올릴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한 10에서 20% 정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어요. 실제 낸드 가격 인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10월 기준 메모리 카드 그리고 USB형 그 범용 128기가짜리 낸드 가격이 1.59% 정도 상승을 했네요. 지난 21년 7월 이후 첫 반등입니다. 아직 수요 회복은 더디지만 이 감산이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감산. 원가 수준을 밑도는 가격의 공급업체들이 감산을 확대했고, 이 손해를 보면서 팔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실제 삼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낸드 감산 규모를 40에서 50% 정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공급업체들도 감산 확대에 동참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지난달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D램보다는 낸드의 재고가 높다. 낸드의 그런 보수적인 걸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완만하지만 낸드 공급업체들은 가격이 이미 원가 수준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지속할 거라고 하는데, 가격 상승은 적어도 24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PC 출하량도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고, KB증권 보니까 내년 스마트폰하고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5% 증가해서 12억대 한 2억 6천만 대로 전망을 하는가 봐요. 이 스마트폰은 교체 수요의 대기 물량 누적하고 중국의 모바일 시장 수요 회복이 그렇게 좀 발생할 것 같고, PC는 25년 윈도우 10 지원 종료 영향으로 기업용 PC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모바일 업체들이 이제 재고를 늘리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주문을 늘리면서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거죠. D램에 이어서 참 낸드 가격 상승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회복에도 이제 속도가 붙을 거예요. 올 들어서 지난 3분기까지 반도체 부문에서 누적으로 봤을 때 12조 6,9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삼성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이 한 7조 한 2,3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내년에는 33조 8,997억 정도로 해서 한 368% 증가할 겁니다.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컨센이 올해 8조 4,277억 적자에서 내년에는 8조 한 4,400억 정도 이익으로 흑자 전환 기대한다고 하네요. 내년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손익 개선 효과가 한 43조에 이르지 않겠나 봅니다. 가격 상승 효과로 실적 개선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뚜렷해진다. 낸드, D램 가격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뭐 말 그대로 폭망이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신나게 돈을 잘 벌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벌어야지 여러분 나중에 특별 배당도 주고 안 그렇습니까? 직원도 월급도 더 올려주고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불타는 금요일 되길 바랍니다.